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 수도 3단계 격상 기준의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병상대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흘째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3단계 격상 기준에도 하루 평균 수치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1000명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걱정되는 것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 지금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엔 두 자릿수가 나오지만 요양병원, 요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지방사회에서 확산이 돼 있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 선별검사실이나 그런 데서 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서울에서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거로 봐서는 1000명대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전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란을 예를 들면 이란이 80만 명이 감염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항체 검사는 45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예. 최소한 5배 이상의 감염자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수만 명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2.5단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더 큰 피해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클 겁니다. 예. 그렇지만 경제를 지금 유지하려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가 지금 마비가 되고 있어요. 의료계가 마비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는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의료계가 어느 정도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료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 병상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의료 인력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더 걱정이 되고 또 비수도권도 지금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도권에는 사실은 병원이 많아요. 예. 그런데 비수도권은 대구 사태를 보셨지만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자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3단계 격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네,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감염의 고리가 사실은 사회생활에서 나타나죠. 수도권이 이 확산세가 줄지 않는 거는 같이 접촉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라도 재택근무를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스스로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점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고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봉쇄를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은 선별검사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양성률이 0.1%에서 0.31%까지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검사 건수가 늘면 양성률이 줄어야 되는데 예. 검사 건수보다도 양성률이 더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3일간에 지금 3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0.3%를 수도권, 서울 인구로 확산을 해보시면 엄청난 숫자에 제가 그렇네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1000명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이가 비수도권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는 이유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선별검사로 빨리 확진을 해서 예. 생활치료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가족 간 격리를 시켜주셔야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을 줄일 수가 있는데 정부 당국은 지금 자꾸 중증 환자 병상을 얘기를 하시는데 예.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증 환자로 가지 않게 초기 치료를 잘 할 수 있게 행정체계, 의료체계를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의 상당수가 무증상 감염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선별검사소를 사실은 원래부터 무료로 여러 번 무료를 하니까 많이 검사를 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데 지금 거의 300명 가까이 나왔는데 이분들에 의한 밀접 접촉자를 찾으면 대단히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사실은 이 선별진료소를 한두 곳은 상시 운영을 해줘야 되고요. 예. 수도권에서 3주간만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지만 구별로 하나씩이라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상시 이런 검사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검사를 못 받으세요. 고령자나 어린아이나 임산부들은. 예. 근데 그런 분 중에
중에도 감염자가 상당히 많고요.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돼 있을 때는 임산부들도 상당히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 키트를 꼭 빨리 좀 승인을 부탁드리고, 미국에서 승인한 키트는 굉장히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검사가 굉장히 간편하고 바로 의료기관에 전달도 되고, 우리도 충분히 그거를 지금 개발해서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정부는 정부대로 선별진료소를 이용을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신속항원 키트도 좀 제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많이 나오죠. 재활병원, 요양병원 이런 곳에 대해서 이런 키트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단체로 3일 사이에 60명이 나오는 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확진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충북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청주의 노인요양시설에서 47명이 나왔고, 음성의 정신질환 치료병원에서 3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병원 내 감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겠죠. 네, 지방인데도 지금 이렇게 요양병원 많이 나오는 거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예. 종사자나 간병인이 이미 감염이 돼서 그다음에 환자들에게 감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자주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만일에 종사자나 거기 간병인이 한 명이 확진이 됐다면, 그때 전수검사가 들어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이 감염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최소한 잠복기가 4일에서 5일이에요. 길게는 2주까지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검사를 해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신속하게 확진해서 신속하게 격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경우도 보시면 대부분 코호트 격리를 시켜버리세요. 근데 코호트 격리를 하시면 거기에 계시는 감염이 되지 않은 분도 같이 감염이 됩니다. 코호트 격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아하. 외부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이분들이 정말 피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확진되는 분은 병동이나 이런 걸로 고령자는 입원을 반드시 하고요. 나머지는 생활치료시설로 우리가 입소를 하게 되면 감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울산 양지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있는 층과 비확진자가 있는 층을 나눠서 지금 격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럼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겠네요. 병동을 나누시더라도 예. 우리가 어떤 이런 같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는 자체가 감염의 요소가 매우 높아요. 가능하면은 최대한 조기에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 감염되지 않은 분은 만일에 생활치료시설이 없다면 차라리 자가격리를 하는 식으로라도 조금 분리를 해주셔야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요 앞으로 산밀 환경을 갖춘 이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확진자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계속 강조를 할 PCR 검사는 절대 못합니다. 예. 전국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PCR 검사는 PCR 검사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신속항원 키트는 나눠주셔서 거기에서 또 검사를 하게 해주셔서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때 PCR로 전수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확진이 몇 명 된다면 그분들은 입소를 하는 거죠.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생활치료시설이 아니라 병동으로 입원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예. 지방인 경우에는 병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 정부에서 확실한 재정 약속을 해주시고 민간 병원 협조를 얻어서 병동을 마련하고요. 건강한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시설에 입소를 하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받게 되면 중환자로 가는 거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요즘 양성 판정을 받아도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60%에 달하고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들이 이제 227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면은 의료 체제에 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행정체계와 의료체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죠. 예. 수도권은 사실은 구별로 어떤 공공기관이나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연수원이나 해관이나 그런 데를 구별로 생활치료시설을 하나씩만 마련을 해주시면 확진자들이 최소한 생활치료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거기 의료인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이긴 하지만 뭐 산소 포화도나 열이라든지 혈압 이런 걸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나빠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공병원을 지금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공공병원에 퇴소하는 분들에 대한 물론 어떤 다른 재정 지원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공공병원 전체를 하나의 병동으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병동과 중환자실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주시고, 병동에 입원을 초기에 고령자는 무조건 입원시켜야 됩니다. 60대 예. 이상은 입원해서 초기에 지금까지 그래도 치료약이 상당히 몇 개 나와 있어요. 그 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은 분명히 초기에 우리가
우리가 중환자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방 초기 진단, 초기 치료 개념으로 가셔야지 중증 병원을 많이 만드는 개념으로 가시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병상 확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겨울철에 재유행에 대비해서 왜 미리 확보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봄, 여름이었을 때를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봄보다는 감염력이 6배, 10배 가까이 높아졌고요. 예. 겨울에는 모든 바이러스가 활동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해외를 보더라도 봉쇄를 하지 않은 국가는 초기에 관리가 돼도 지금 굉장히 확산세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뭐 지금 계속 해외 입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천 명이 감염이 될 확률이 높고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굉장히 약해요. 공공병원이 수도권에만 조금 있지 지방병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의료체계가 도저히 맞춰주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형 민간병원에서는요,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 나섰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이제 역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이제 예. 공공병원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 공공병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민간병원인데 민간병원이 대학병원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민간이 설립한 준종합병원으로 입원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학병원은 우리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게 수도권에 있는 빅5 대학병원들은 정말 중증 환자. 이 코로나19는 초기에 진단해서 치료가 들어가면 중증 환자를 제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분들은 처음부터 중환자세요. 예. 암 환자거나 교통사고나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심장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병동으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면 사망을 하세요. 예. 그래서 중증 환자 병상을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를 행정당국에서는 정말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중환자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중환자실 구조는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격리병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은 한 20베드, 30베드 정도가 있는데요. 1%면 10개, 1000베드면 10개를 만드시려면 30베드를 비워야 돼요. 격리병상을. 그러면 나머지 환자는 아무도 중환자실에 못 들어갑니다. 아하. 그러면 제가 만일에 심근경색이 왔어요. 제가 못 들은 저는 그 자리에 사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코로나19는 초기 대처를 잘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러한 정말 중환자를 보는 전문가들과 행정당국이 정말 잘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병상을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병상을 내놓으면 정말로 치료하는 분이 치료를 못 받고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참 이런 소식을 저도 그만 전하고 싶은데 기본적인 거리두기 수칙을 안 지키는 경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는 아직까지는 한동안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지금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계신데 하지만 아직도 이런 모임이라든지 여행이나 그런 걸 계획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이 많이 되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우리 국민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도 전문가들과 협조를 좀 잘하셔서 이 난국을 꼭 이겨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저는 꼭 백신을 예. 최대한 빨리 우리도 좀 수급을 하셔서 내년 봄에는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